남흉노의 마지막 선우인 호주천 선우는 어브라 선우의 동생입니다. 어브라에게는 유표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어브라 선우는 가문의 선대에 한나라 공주가 시집을 왔기 때문에 한나라 왕실의 후손이라며 성씨를 한 왕제 가문의 유로 고칩니다. 하여 흉노는 목의 혈통에 성씨를 물려받는 관습이 있습니다. 하여 어브라 선우는 위왕 조조에게 패해 약화되었고, 호주천 선우는 조조의 아들 조비에 투항해 남흉노는 서기 216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표의 아들인 유연은 흉노인답지 않게 어려서부터 한족 문화를 배웠습니다. 하여 유명한 유학자에게 학문을 배웠고 무예도 뛰어납니다. 때는 후한이 멸망하고 위초고 삼국시대를 지나 사마시의 진나라가 수립됩니다. 그러나 진나라는 황족들 사이에 팔왕의 난이 일어나 내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이때 사마영은 진의 해제를 겁박해 태자를 폐위하고 스스로 황태제에 올라 차기 황제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에 성도왕이었던 사마영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유연을 끌어들입니다. 당시 유연은 진의 북부 도위를 흉노 5부를 총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 유연은 사마영의 요청을 수락하고 흉노 용병을 이끌어 읍성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연이 진나라를 제압하자 흉노의 귀족끼리 모여 유연을 대선우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하여 그 소식을 들은 유연은 사마영을 속이고 읍성에서 빠져나가 대선우에 오릅니다. 그리고 유연은 304년에 자국성 산시성 이석현에서 한 왕을 칭하며 독립정권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중원 역사에 1월 5호 16국의 첫나라가 되는 셈이 됩니다. 유연은 나라 이름을 한이라 합니다. 그리고 전한시대 한나라 유방과 흉노가 형제 맹약을 맺었기 때문에 유연은 한나라를 개성한다고 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나라의 제도로 관료 제도를 편성하고 전한의 시조 유방, 후한의 유수, 촉한의 유비아들 유선을 3조로 받듭니다. 그리고 유연은 중원의 한족들이 한나라를 그리워한다는 인심사안의 심리를 적극 활용한 것입니다. 하여 흉노의 선우가 한족 정권의 정통성을 강조하자 사마시 진나라에 실망한 한족들이 유연의 휘하로 투항합니다. 이때 갈족 출신 성력이 유연의 휘하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에 유연은 기세를 몰아 화북 일대를 공격에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연은 평양과 하동을 점령한 후 308년에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황제에 오릅니다. 이를 중원 역사에 유목민 소수민족으로 황제에 오른 사람은 유연이 처음이고 흉노가 중원을 차지하기도 이때가 바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유한은 동생 유총을 제거하려다 오히려 유총의 모반에 목숨을 잃고 유총이 황제에 즉위합니다. 그리고 유총은 동생 유애를 황태자로 삼습니다. 이에 유총의 아들 유차는 황위가 숙부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총은 311년 6월 낙양을 공격해 약탈과 방화, 살인을 자행합니다. 그러나 황제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한족 문화에서는 용인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야만적 행동은 피지배민족인 한족의 신뢰를 잃은 것입니다. 하여 중원 역사에서 이 사건을 영가의 난이라 합니다. 영가는 진위제의 연호입니다. 그러나 유연은 310년 낙양을 공격하는 도중에 병사합니다. 그 뒤를 이어 장남 유아가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총은 처음에는 진회제를 회계궁에 봉해 대를 잇고 선대 제사를 지내도록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진회제를 불러 담소도 나누고 아끼던 첩을 주어 부인으로 삼도록 합니다. 하지만 유총은 어느 날 돌변합니다. 313년 정초 유총은 연회에 진회제를 불러와 노예 옷을 입히고 대신들에게 술시중을 들게 했던 것입니다. 이에 진나라 관리였던 유민과 왕주는 이런 굴욕적인 광경을 보고 감정에 복받쳐 울고 맙니다. 그러자 유총은 화가 치밀어 그 자리에서 항복한 진나라 관리들을 모두 죽이고 희제도 독살합니다. 한편 진의 황족들은 낙양이 점령된 후 장안으로 천도해 사마읍을 황제로 추대했으니 그가 바로 진민제입니다. 그리고 316년 유총은 족제인 유여에게 군사를 주어 장안을 공격하게 합니다. 이에 유여는 장안을 포위하고 진민제 등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유총은 포로로 잡힌 진나라 황제에게 군복을 입혀 사냥터의 안내견 역할을 강요합니다. 이에 진나라 백성들은 황제가 희롱당하는 것을 보고 모두 웁니다. 또한 319년 유총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진민제에게 술시중을 들게 한 후 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안이 함락되고 민제가 체포된 후에 317년에 사마시 유족과 진의 장수들은 장강을 건너 건업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사마엘을 황제로 추대합니다. 이를 역사에서는 이전의 진을 서진, 이후의 진을 동진이라 합니다. 그리고 유총은 아버지 유영과 달리 흉노인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는 흉노의 수개혼 풍습을 부활시킵니다. 이 수개혼은 아버지나 형이 죽으면 후계자가 생모 이외의 부인들을 취하는 제도입니다. 하여 유총은 아버지 유연의 황후였던 단태우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한족 문화에 젖어 있던 대신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특히 단태우의 친아들인 황태제 유예는 몇 번이나 간언을 올립니다. 하여 단태우는 아들의 분노를 알게 되면서 자책과 원망을 하다가 죽습니다. 이 형제간의 갈등을 비집고 들어가 음모를 꾸민 인물이 바로 건준이란 대신이었습니다. 이 건준은 황태제 유예에게 황제의 칙령이라고 속여 군사들에게 무장을 갖추라고 하고 유총의 아들 유찬에게는 유예가 반란을 꾸미고 있다고 속입니다. 그리고는 황제 유총에게는 유예가 반란을 꾸미고 있다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이에 유총이 유예 진영에 첩자를 보내 조사를 시켰더니 건준의 보고가 사실임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여 유총은 아들 유찬에게 유예를 토벌하라고 명합니다. 하여 유예와 부하 1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대학살극이 끝나고 318년 유총이 죽고 유찬이 황제에 오릅니다. 그리고 유찬은 즉위한 후 아버지 후궁들을 모두 취하고 향락에 빠집니다. 이에 건주는 두 딸을 유찬에게 시집보내 유찬의 측근으로 급부상합니다. 그러던 건주는 유찬을 죽이고 스스로 황제에 오릅니다. 쿠데타에 성공한 건주는 유씨의 씨를 말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유영과 유청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유씨의 종묘가 불태워집니다. 또한 건주는 강남으로 도주한 동진을 정통 정부로 보고 유연이 세운 나라를 들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살아남은 유씨 일가와 갈족 장수 성륵이 연합을 해 한족 부흥을 명분으로 건준을 정벌하러 갑니다. 그리고 유씨 일가의 대표는 유여였습니다. 이 유여는 318년 10월 황제에 올라 성륵에게 조공의 자기위를 내립니다. 그러나 유여는 흉노족이고 성륵은 갈족으로 서로 종족은 다릅니다. 하여 형식적으로 유여는 황제이며 성륵은 제후가 되었지만 성륵은 별개 독립부대였습니다. 하여 유여는 건준을 정벌하기 위해 성륵과 손잡았을 뿐
성록의 갈족 군대를 통제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록은 평양에 입성해 약탈을 벌이고 궁궐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나 유연은 성록을 벌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위를 올려 조왕에 봉합니다. 319년 유연은 폐허가 된 평양성을 버리고 장안에서 정권을 수립한 후 나라 이름을 조라고 바꿨습니다. 하여 성록의 조와 구별하기 위해 유여의 조나라는 전조이며 성록의 조나라는 후조라 부릅니다. 그리고 유연이 세운 한나라는 전조와 후조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전조와 후조는 서로 전쟁을 벌입니다. 하여 328년 성록은 장군 석호에게 사망 군사를 주어 유여를 공격하게 합니다. 이에 유여가 직접 출정해 석호의 군대와 맞습니다. 그리고 양측 군사는 일진일퇴를 거듭했으나 서서히 전조의 군대가 밀리고 유여는 포로로 잡힙니다. 그리고 유여의 아들 유이가 도망쳐 저항을 했지만 329년 석호의 군대에게 포로로 잡힙니다. 이로써 유연이 304년에 한왕에 오른 지 25년 만에 한 전조로 이어지던 흉노족 중원 제국은 멸망합니다. 또한 흉노의 한 갈래였던 갈조의 후조도 351년 멸망합니다. 이후 또 다른 유목국가 선비 탁발부가 중원 북방을 통일을 하면서 5호 16국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